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 또 토요일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략들 챙겨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머니왕에서는요, 내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조금은 또 위험했고 또 모르겠는 시장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간밤에 마무리된 미국장의 모습부터 따끈따끈하게 종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미국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3개월 만에 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했던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었습니다. 자, 모두 0.5% 내외의 플러스권 상승 움직임 그려지고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서 호실적을 또 발표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금요일장에 있어서는 좀 반등을 성공을 했지만 사실 이번 한 주 물론 상승한 날이 좀 더 많긴 했지만 여러분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셨을 거예요. 올라가려는 건지 내려가려는 건지 어떤 재료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흡수를 해나가면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수익을 많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와 오늘 또 박진섭 전문가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홍주원 전문가와 할 수 있는 방법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우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요. 아니면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그러면 링크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 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들어오시면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수익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 바로집을 함께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전략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또 오늘 박진섭 전문가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초단기 13개 종목 3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2자릿수도 아닌 3자릿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황금선 종목이 또 대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무료 방송까지 여러분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든든하게 준비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요즘 이분의 강의가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싶으시죠? 바로 홍주원 전문가신데요. 먼저 인사부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의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진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이렇게 또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토요일만 되면 이제 머니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착각일까요? 네, 어쨌든 지금 오늘로 아마 한
9강 정도, 10강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 시간이 아닐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제 하나부터 차근차근 이제 또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물론 또 다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네, 이제 복습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복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 번 한 것보다 두 번, 세 번 하고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게 성적이 더 올라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복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차트를 볼 때에도 차트 복기를 통해 가지고 차트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대단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습이라는 거는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늘 복습을 또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강의해드렸던 모든 이제 내용들을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바로집이라는 걸 또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이 바로집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복습입니다. 복습. 자, 엄청 크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저번에 이제 추세 매매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추세 매매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왜 추세 매매를 가지고 왔냐면은 이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또 추세 매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복습을 통해서 스스로 좀 공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약수익도 좀 챙겨가면서 큰 수익까지 노려볼 만한 기법 중에 하나가 또 추세 매매 기법이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 또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볼 거예요. 자, 저번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세 매매는 차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매매 형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에는 차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차트가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추세가 형성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추세가 형성이 된 종목의 오르내리는 추세에 편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추세 매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트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돼야겠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돼야겠어요? 아니면 막 이렇게 돼야겠어요?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전반적인 흐름이 자, 오르내리는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추세가 형성된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이런 눌림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종목이거나 혹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쭉 올라가는 종목이거나 이런 종목이어야지만 추세 매매에 좀 적합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스윙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자, 제가 아까 차트를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런 차트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8거래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차트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그럼 이게 10거래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2달, 3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스윙의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 추세 매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이어야지만 오케이라고 했어요. 자, 지속적으로라는 거는 2개월 이상이 될 수 있겠죠. 2개월 이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이어야지만 추세 매매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추세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상승 추세겠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의 종목에 우리가 편입을 해야지 조금 좋은 수익률,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21선의 흐름이 61선 혹은 121선 위에서 이동하는 종목이어야지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21선은 비교적 단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력들이 대부분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선이라는. 자, 그리고 이제 61선, 121선은 어때요? 61선 추세선으로 편승이 되고요. 121선은 장기 이평선, 전반적인 경기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과 경기선의 위에서 단기 이평선이 꾸준하게 이동을 해줘야지만 추세 매매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나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 포트로 봤을 때, 단기적 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재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61선 혹은 121선 그 추세선 경기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가가 후퇴하는 종목은 안 돼요. 주가가 후퇴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주가가 공격하러 가는 거죠. 후퇴가 아니라. 자, 상승,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추세가 이렇게 반대로 꺾였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죠. 그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후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락 추세가 되겠죠.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추세 매매에 편승할 수가 없어요. 추세는 맞지만, 추세는 맞아. 추세는 추세인데 잘못된 추세죠. 그럼 이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저점이 1 위에 이상 깨지는 종목. 우리가 흔히 추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저점이라는 게 한두 번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저점을 이탈합니다. 여기 이 저점을 이렇게 이탈합니다. 그래 놓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는 경우. 그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래 이제 받아줄 수 있는데 막 세 번, 네 번까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뭐예요? 좀 불안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1, 2회 이상 저점을 지속적으로 깨는 종목은 추세 매매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습을 제대로 해볼 시간이죠. 지금 이렇게 딱 봤으니까. 그럼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자,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이 종목은 솔루에타라는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대충 봐도 추세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오르내림 속에서 추세가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종목, 그리고 저점 이탈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추세 매매라 그랬어요. 물론 아까 설명 안 드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거래량이 나와주면 더 좋은 거고요. 안 나와줘도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거래를 나와주면 좀 더 좋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딱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추세가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죠. 자,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라고 딱 쳤을 때, 자, 저점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쭉 했을 때 또 저점이 한번 높아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바이브를 이렇게. 여기서 또 저점이 또 높아져요. 또 높아지고 또 높아져요. 그리고 또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높아져요,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저점이 상승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너무 이쁜 추세 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이쁜 우상향 차트. 상승 추세에 정확하게 편승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추세 매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 잡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시청자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는 거는 사는데 어떻게 전략을 갖고 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배웠죠. 이 투자라는 거는 내가 최대한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손실, 내 투자금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제1원칙이라고. 자, 그랬을 때
물론 이거는 뭐 나는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어서 난 돈 까먹어도 막 상관없어. 난 그냥 공격적으로 최대한의 수익 볼 거야. 이런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돈 까먹으면서 투자하고 싶을까요? 그죠? 그렇진 않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략이라는 거를 꼭 잡고 가야 돼요. 자, 분할 매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할 매도는 언제 하냐? 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못 풀어드려요.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은 저번에 해드렸던 저항과 지지에 있어서 우리가 분할 매도 타점을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 이전에 또 뭐가 있었죠? 매물대라는 또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들을 다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언제 사가지고 언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거의 뭐 한 70%, 어림잡아 70%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전략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머니왕에 이제 들고 나오는 이런 모든 강의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보면은 다 응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강의들이에요. 자, 지지와 저항을 그때 배웠고요. 지지와 저항 이전에 매물대를 배웠어요. 지지와 저항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또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럼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다 이야기 드렸어요. 저항이 있을 때는 저항 구간에서 우리가 약수익으로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챙겨간다. 지지가 생성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과감하게 베팅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또 복습 시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또 그 방송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거 기아차예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봐도 조금 긴 호흡이긴 해요. 자,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9개월 정도 되네요. 9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 자, 추세가 정확히 살아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모든 고점 매물대를 다 돌파했을 때 뭐가 튀어나옵니까? 자, 이런 놈들이 튀어나와요. 거래량이 튀어나오면서 쫙 올라갑니다. 자, 이게 매물대에 정말 중요한 건데 추세 매매에서도 이런 매물대를 정확하게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좋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형성이 된 종목들은요, 추세가 절대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찾았다 그러시면은 내가 조금 여유 있게만 투자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왜 실패하냐면은 여유 있는 투자를 못해. 당장 매일매일이 수익이어야 돼. 혹은 수 거래일 안에,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수익을 봐야 돼.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에 실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갖고 간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적금보다 훨씬 큰 이율이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혼자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나지, 내가 할 수 없는 투자에 있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 욕심 화로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투자에 대해서는 욕심을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없는 투자는 뭘까? 나는 일에 치이고, 그리고 뭐 다른 뭐 내 스케줄에 치이고,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집중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떠한 기본적인 바탕 없이 큰 수익만 노리고 과감한 투자를 해요. 혹은 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급등주만 노린다거나. 어떻게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는 무엇인가부터 생각하시는 게 성공 투자의 첫 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기아 차트 보셨죠? 그다음 보시면 삼표 시멘트라는 차트인데 이런 것도 어때요? 물론 차트가 조금 이렇게 등락률이 있지만 추세는 정확히 살아 있어요. 그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계속 고점을 돌파해 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해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세상의 모든 기법은 좋은 기법도 있고 나쁜 기법도 있어요. 뭐 안 좋은 기법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그래도 나에게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그 기법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먼저 스스로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들을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88 홍주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추세 매매를 복습을 해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좋은 전략들 강조해주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담아가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노란톡으로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강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장중 대응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집 또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선물 또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이제부터는요, 돈 되는 테마주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섹터가 가장 핫했고 또 어떤 섹터가 좀 투심을 얼어붙게 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또 우리 섹터와 종목하면은 박진섭 전문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마 저 요새 시장 자체가 아마 상당히 변동성이 사실은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거의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을 놓고 보면 요새 참 근데 약간은 이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전적인 중대형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저희가 개별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안전적인 중대형주로 이제 주력 매매가 좋고요. 개별주는 이제 보너스 매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느 쪽이 좋다 이런 얘기는 무의미해 보이고요. 지금도 시장에 매기가 몰리는 어떤 중대형주는 지금 쉽게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적으로 물론 이제 개별주는 주포가 들어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쉽게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화로운 매매, 중대형주와 개별주 이런 게 중요해 보이시고요. 단 중요한 게 저희가 주포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개별주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시기는 그렇게 사실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황금선 매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주포가 들어와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설픈 매매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포의 흐름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또 종목 선정을 하시는 것이 매매에 좀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좀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게 조화로운 매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조화로운 매매 여러분 꼭 잘 챙겨가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테마들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핫섹터, 쿨섹터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핫은 운수장비 그리고 쿨은 보험입니다. 운수장비 업종. 그렇죠.
시장이 빠지는 속에서도 강세로서 이끌었던 섹터가 바로 운수장비였기 때문에 핫섹터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대표주 이번 주간 상승률만 하더라도 11%나 오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박지서 전문가와 함께 핫섹터부터 철저하게 살펴봅니다. 전문가님, 예. 요즘이 운수장비의 진짜 주도가 되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난주에는 쿨로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가.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뭐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한 12% 정도 가까이게 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인데 뭐 중요한 게 이제 뭐 뉴스가 뭐 안 좋은 뉴스와 좋은 뉴스가 막 섞이면서 나옵니다. 뭐 애플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애플이 뭐 보면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런 핵심 제품들을 두세 개 업체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전기차도 뭐 디자인 설계는 직접 하고 생산은 한 두세 개 정도의 완성차 업체에 맡길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일본 갑자기 또 업체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뭐 그런 뭐 기아차라든지 뭐 현대차 그룹에게는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점점 뭐 저희가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계속 뉴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등과 말 그대로 복수의 완성차 업체가 애플의 위탁 생산 업체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폰 만들 때 쉽게 말씀드리면 두세 개 업체가 이런 계약을 맺고 아이폰을 생산해 주는 것처럼 애플카도 두세 개 자동차 업체와 계약을 맺고 뭐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말 그대로 그런 어떤 협력 업체들, 기아차가 지금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잠시 뭐라고 하나요? 잠시 협상이 중단이 됐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협상 중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원문을 블룸버그죠. 예, 그 원문을 번역을 좀 해보면 내용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최종 결정을 위해서 잠시 이 협상을 중단한다. 그리고 내부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원문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또 이 기사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근데 결론적으로 그 기사의 마무리 내용을 보면은 마무리 내용을 보면 결국에 애플의 최종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여러 가지 어저께 제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안을 했을 수 있다는 뉴스만으로도 어저께 일본 시장도 사실 오르고 또 이제 주가도 요동을 쳤는데요. 사실은 미국 언론을 놓고 보면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의 어떤 가능성, 이거에 하는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사실 제일 높다고 보여지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최종 선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노이즈도 일으키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찬찬히 이 부분은 저희 한번 그 뉴스 플로우 기다리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고의 제휴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생산해 주면서 같이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기술 말 그대로 제휴, 연구 같이 한다. 사실 이런 발표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더 주가는 강하게 뛰어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수장비 업종 주간 단위로 봤을 때 확실히 올랐죠. 이번에 시장이 빠지는 속에서도 강세를 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전문가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애플카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라는 점, 그리고 애플이 이걸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속에서 현대기아 쪽에만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쪽에 완성체 업체와도 조율을 하고 있는 속에서 아직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염두에 가시면서 운수장비 업종 섹터도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쿨섹터도 살펴보죠. 보험으로 체크를 해와 주셨는데 전문가님 요즘 보험은 좀 심심하긴 하네요. 그렇죠. 은행주가 계속 쿨섹터였다가 이번 주에는 좀 좋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은행주들이 좀 좋았고 흐름이. 근데 이 보험업종이 사실은 이 은행, 증권, 보험 중에 이번에 보험업종이 제일 사실은 거의 보합세였습니다. 한 주 동안. 네. 근데 그 이유가 최근 금융당국이 이제 은행에 이어서 보험업계도 배당을 좀 줄여라. 배당을 좀
자제해라 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업종의 한 주 흐름이 보합세, 거의 이번 주에 모든 업종이 좀 흐름이 좋았는데 이 보험업종이 사실 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보험업계 내 최근 3년 평균 배당 성향을 초과해서 배당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미 앞서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아래로 이미 권고를 했죠. 이 배당 성향은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요. 내려갈수록 그 배당금이 당연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어서 보험업종, 그때도 은행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은행 업종들 주가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험업종에도 이런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생명도 이번에 금융당국에 권고한 대로 배당 성향을 소폭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1위인 삼성생명, 또 삼성화재 이런 결정으로 기타 보험사들도 이런 결정들을 좀 뒤따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뭐 보험업종 지수가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사실 업종 중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험사들이 지난해 호시적을 거뒀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투자한 투자자들은 사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가 내려가지만 주가 별로 흐름이 좋지 않지만 높은 배당을 기대하고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배당 자제 권고 이 부분으로 만약에 배당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사실 이 투자 모멘텀이 많이 약화될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업종은 당분간 이런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핫섹터, 쿨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핫섹터가 운수장비 업종이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기차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이번 한 주 동안 포착이 됐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움직임은 계속되는 뉴스를 팔로우업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쿨섹터는 보험이었습니다. 배당 자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좀 슈링크됐다라는 부분, 악화됐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개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많은 매수 접근을 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박지수 전문가와 함께 개인이 사랑한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번 한 주 개인이 사랑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대략 보니까 한 1,000억 이상 5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LG전자입니다. 5일 연속. 예. 이번에 5일 연속 순매수 종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LG전자는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추천을 한 그러니까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5일 동안 순매수를 세를 보였고요. 사실은 LG전자 성장 동력이죠. OLED TV 말 그대로 올해 60%대의 급증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 OLED TV 출하량이요 전년 대비보다 20%가량 성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LG OLED TV 출하량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상 최대 TV, OLED TV 어떤 그 판매량보다 더 뛰어넘는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주업인 가전제품이 업황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차 빼놓을 수가 없죠. 전기차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요. 또 올 하반기에 말 그대로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 또 전장 사업 부분 이 양대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시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죠. 주도 업종 국내에서는 사실은 낙폭 과대주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일단 메리트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근원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개인이 사랑했던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5거래 연속이나 또 순매수했던 움직임이 펼쳐졌는데요. 앞으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증폭이 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자, 후의 움직임까지 여러분이 잘 저희와 함께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서 개인이 사랑한 종목 대응 전략 시원하게 살펴봤는데 박지섭 전문가의 추가 전략이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무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자릿수 수익률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쉽지가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자, 우리 무료 방송에서 그 방법들을 대공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MTN 밴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박진수 전문가님 만날 수 있는 창구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박진수 전문가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잘 살펴보고 있는 건지 종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전 언제나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머니왕! 주식 방송의 해답을 찾았어요. 머니왕! 수익률의 비결이요? 머니왕!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슈와 수익을 한 번에 원샷. 머니왕! 네, 여러분은 어떤 종목 다음 주 월, 화, 수 3거래일 동안 담으실 예정이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전략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에이스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홍준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시죠. 자, 코스모 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 방법이 없네라고 하시면서 챙겨주셨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물론 수익권이긴 한데 수익을 사실 많이 받다가 지금 수익 폭이 조금 쪼그라들었거든요. 전문가님, 네. 22.5%에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 종목은 지금 오히려 더 매수 기회예요. 왜냐면 더? 눌렸잖아. 또 눌렸으니까 아직 못 담으신 분들 또 매수할 수가 있는 쭉쭉. 기회가 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매수가 11,750원인데 네.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은 지금도 매수 기회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아, 이 종목 진짜 좋습니다. 네, 진짜 좋은 종목이어가지고 진짜 좀 챙겨드리고 싶어요. 좀 시청자분들, 네. 예, 좀 담아 가보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전략 유효하니까요. 마음 푸근하게 마음 놓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놓고 사실 저는 걱정했어요. 전문가님이 이렇게까지 좋다고 하셨는데 더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가져가시고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봅니다. 삼화전기 보시죠. 이거 1월 4일에 21,550원 라인에서 들어갔었고 2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27,000원 부근까지 또 튀어 올랐죠? 네네네. 이렇게 되면서 27% 가까운 수익률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어떡하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삼화전기? 삼화전기 아직 수익권이잖아요. 그렇죠. 수익권이죠. 아직 수익권이고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건 분할 매도가 된 종목이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건 차트 가지고 와서 추세 매매 강의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시키고 지금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차트 본 거 좀 이렇게 같이 복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복습을 한번 더 네. 해보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 매물대를 상해 돌파해주면서 이동평균선이 쭉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지금 현재 좀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점 또 여기서부터 저점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눌림목의 저점 또 저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져가는 종목이고, 이동평균선 또한 정확하게 정배열을 만들어가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추세를 그려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25,000원대에서 매도가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는
저는 지금은 솔직히 뭐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에 좀 걸맞는 업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은 이제 좀 우리가 여유 있게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대에 딱 맞는 종목으로서 삼화전기 저희가 또 배웠던 내용 복습까지 하면서 AS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수익들 많이 얻어가세요. 바로 이어서 박진섭 전문가의 종목도 AS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경보하지 않았다, 뛰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좋은 수익률을 또 선물해줬죠. 96.52%의 수익을 챙긴 바 있습니다. 전문가님, 경보제약 계속해서 경보해 갈까요? 예, 이거 경보해 갈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종목 수익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물론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대로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올라가다가도 도로 주가가 그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요한 게 매수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지, 숫자가 나오는지, 흑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장사를 못 하는지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말 그대로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그렇더라도 숫자가 나오면 회사는 여전히 사실은 그 수익권에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새로운 모멘텀, 뭐 앞에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새로운 모멘텀 이제 CMO 기업으로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회사 자체가 원래 대단히 원료의약품 생산 설비를 보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목요일에도 스위스 제약사와 말 그대로 저희 위탁 계약 항생제 원료 위탁 생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미국, 유럽 이런 그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거 외에도 향후 CMO 기업으로서 어떤 그런 모멘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경보제약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저 이 종목 너무 궁금해요. 요즘 장안의 화제. 어떤 종목 생각나세요? 바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1월 9일에 우리 박진섭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명이 기아로 변경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 나눴고 들어갔었고 당연히 수익을 봤죠. 또 금요일장에 있어서 또 10만 원 선 넘게 나온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근데 애플 이슈가 지금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네, 저희가 항상 이 뉴스 기업들은 밀당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모든 과정이 어떤 협상에서 마무리되기까지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밀고 당기기를 하고요.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또 얘기를 빌미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이제 어제죠. 어제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드디어 제가 뭐 10만 전자 또 10만 차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이 기아차가 10만 차에 지금 사실은 일단은 뭐 안차 기업으로 모르겠지만 일단은 10만 차가 됐습니다. 10만 1,5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0만 차가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뉴스 또 안 좋은 뉴스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했던 블룸버그 그 뉴스도 마무리를 보면은 그런 지금 어떤 애플의 어떤 사항을 받아들 그 완성차 업체들 그도 많지 않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말 그대로 이걸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지 않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최종 선택지가 애플의 최종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 그 뉴스 결론을 보면 애플이 최종 선택지 목표는 사실은 현대그룹차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중단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 마무리의 뉴스입니다. 그 뉴스의 요지를 천천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차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때로 너무 복잡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아차는 지금 당장 뭐 저희가 복잡한 차트 분석보다는 10만 원 마디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만 원, 또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마디 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안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부 체크하신다면 아마 다른 회사들도 아마 주가를 보시면 그 외에 그 슈팅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안착 중요하게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10만 원 안착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차가 10만 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슈팅을 이루어 가고 있는 부분을 형성할 수 있을지 여러분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스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공략해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선물 같은 종목들 알려주셔야죠. 어떤 네. 종목 볼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빅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빅텍? 빅텍 뭐 이제 주식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예, 빅텍 친구도 알죠. 다. 네, 다 아시는 분이 종목이기 때문에 네. 부연 설명은 굳이 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방위산업 업체고요. 네. 군수 이제 물자나 용품이나 민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빅텍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한 1월 초쯤에 한 2달 동안 조용하다가 수급이 한번 쭉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가 바이든 정권의 초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이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친중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좀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오명을 좀 이제 벗어나고자 좀 최근에 이제 강한 발언들을 합니다. 중국에게. 자, 그러면서 좀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대북 정책이에요.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를 되게 비난을 많이 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비난을 하면서 너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대북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꼬집으면서 말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만큼이나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좀 강경한 모션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대단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이든 정권 초기에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북 정책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한 이제 좀 대항마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에 관련된 이슈는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관련된 이슈는 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재료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런 수급이 최근에 들어와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재료가 이제 좀 이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차트 보시면은 자. 그동안에 한 2개월 동안 좀 조용한 흐름을 좀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너무 이제 조용했던 탓일까요? 이제 거래량도 없고 2개월 동안 쭉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돼서 이제 정책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련된 강경책을 펼칠 거다라는 좀 발언들이 나오면서 수급에 이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제 또 올라가면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재료가 이제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이제 좀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재료를 공략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이제 8,300원, 손절가는 6,705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텍이었네요. 시초가로 한번 들어가 보고 8,300원까지 저희가 목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박진서 전문가와도 다음 공략주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예. 어떤 종목 볼까요? 아까도 제가 오늘 전기차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자동차 관련 업종 말씀드리려 하고요. 종목명은 좀 깁니다. NVH 코리아입니다. NVH요. 네, NVH 코리아 좀 이거 긴데. 얼마 전에 상한가 갔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 참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잘하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상가 갔었고요. 회사 내용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산품 대부분을 현대 기아차에 현재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저희가 순수 전기차 플랫폼에 사용되는 배터리 모듈 팩 이 부분을 이제 그 현대차에 말 그대로 본격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 자체가 놓고 보면은 뭐랄까요? 지금 전기차 말 그대로 이 부분을 빼놓고 시장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NVH 코리아 손자 회사죠. 원방테크가 SK 이노베이션의 말 그대로 미국 조지아 공장 이런 부분에도 납품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여기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아무튼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놀랐습니다.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건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매력 포인트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좋은지 잠시 뒤 무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방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비법 또한 함께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우리 세 자릿수 수익률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박지섭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은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박진섭 대표 사진 옆에 보면요. 방송 중이라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홍주원 전문가와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홍주원 전문가 하면은 정말 제대로 여러분이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일하고 계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활발하게 그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딱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링크랑 바로 연결됩니다. 들어오시면 링크 바로 연결되고 또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바로집 또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머니왕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날 힘차게 성공 투자 해보시길 응원드릴게요. 고맙습니다.